고1 시사박 영어 2과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 앞에 본문 한번 먼저 본인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이 됐는지를 본 다음에 이제 같이 이걸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냥 같이 이렇게 바로바로 해석해보거나 이제 끊어있는 걸 내가 보여주면 그게 되게 간단하고 쉽게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한번 끊어보고 해설이 되고 이제 참 자연스럽게 되는지, 그 다음에 본 다음에 그 문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 혹시 아직 안 읽은 사람은 본문 한번 보고 읽어보고 필기해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듣는 걸로 할게요. 볼게. 무엇이 동물이요? have to do with 이렇게 나와 있는데 have to do with 자체가 뭐 그 수거처럼 외워주면 돼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아니 무슨 어떤 것이 관련이 있을까요? 영어 단어랑 다시 아니 동물들이랑 영어 단어랑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한 건데 have to do with가 뭐라고요? 뭐뭐 하는데 관계가 있다. 뭐뭐 관계가 있다. 영어랑 그 다음에 동물들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고 한 다음에 whole lot 이렇게 돼 있죠. 엄청 많이. 결국 오늘 이 글의 주제는 영단어랑 그 다음에 이거 영어 단어랑 그 다음에 어떤 동물들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구나. 관련이 엄청 많다 그랬으니까. 너는 be surprised, ed 붙이는 게 맞는 거죠. 너는 깜짝 놀라게 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투부정사 왜? 알아서 너는 깜짝 놀라게 될 걸. 얼마나 많은 영어의 표현 같은 것들이 involve 수반하고 있는지 동물들을. 됐죠? 그러면 일단 how many English expressions까지가 우리가 의문사. 아이고 다시요. 얼마나 많은 영어 표현들이 의문사 겸 주어, 그 다음에 involve가 동사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그 간접 의문문의 순서라 그래서 의, 주, 동 뭐 이런 것들 연습을 좀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어 표현이 동물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것을 만약에 너가 안다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거야. 지금 이런 얘기거든. 근데 선생님은 지금 의문사랑 플러스 주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의문사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쓰고 이 순서가 되는 게 맞지만 해석이 앞에 나와 있는 의문사가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되면 걔가 의문사도 되고 주어도 되고 이렇게 한 방의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면 의문사도 되고 주어도 되고 얘가 이제 하나의 기능. How many English expressions가 한 방의 의문사 겸 주어 그 다음에 involve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순서는 이제 만약에 영작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요거를 외워가지고서는 의주동의 순서를 쓸 수 있는지를 일단 체크해주고 아니 의문사 겸 주어가 같이 된다는 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수업 전에 질문을 해. 그럼 다시 알려주는 걸로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가볼게. consider 명령문이네. 야, 생각해봐. 어떤 fascinating 하면 이제 멋진이라는 얘기거든. 멋진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봐. 무슨 방법? 동물들이요. involved, 수반이 된, 그러니까 포함된,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영어란 얘기니까 일상생활에서 쓰는 매일의 영어 안에서 동물들이 수반이 되는 아주 멋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fascinating이 지금 앞에 나와서 ing 이렇게 된 건데 정말 매력적인 이란 얘기라서 능동의 의미 이제 ing를 썼는데 매력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자. 뭘요? 이니치 체크해주고 정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했었는데 이니치를 썼다라는 거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거만 일단 체크를 해주면 되거든. 이니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관계대명사인 거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하다. 요거요. 그래서 근데 또 웨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관계부사 how를 쓰는 건데 웨이 how가 나란히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이제 how 대신에 이니치를 썼다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고 그러면 animals가 주어고요. 지금 are가 동사인데 요것도 뒷문장에 지금 are 있고 involved에다 ed 있는 거니까 뒷문장이 수동태인 거지. 뒷문장이 수동이면 완전하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뒷문장이 수동이면 어떻다고? 완전. 그래서 이니치를 쓰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다시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이거 한번 읽고 오라 그랬지. 그래서 내용 파악이 된 상태에서 어법을 같이 체크해 주는 게 좋고 그냥 본 다음에 이렇게 어법만 막 체크하면 내용은 뭔 얘기였지?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설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어법 위주로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얘가 앞으로 얘기해 줄게. 영어 단어랑 동물이랑 이제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 볼게. Let's begin. 시작해보자. 기본적, linguistic이 언어의란 얘기니까 기본적인 언어의 과정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게 뭐냐면 비유라는 게 있대. 비유라는 게 뭐냐면 comparison, 비교를 얘기하는 거야. between은 사이란 얘기니까 two things, 두 가지 사이에서의 비교를 얘기하거나 그리고 convenient, 편리한 방법이야. 무슨 방법? 언어가 to create 체크해준 다음에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방법. 다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건데 비유가 뭐냐면 비유는 비교 얘기하는 거야. 두 가지 사물의 비교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정말 편리한 방법이다. 뭐가? 언어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편리한 방법이다. 내가 지금 해석을 to create에서 밑줄 친 다음에 이렇게 way를 꾸며줬거든. 그러면 way라는 거는 방법이란 명사 꾸며주는 거, 명사인 거니까 뒤에 나와 있는 to create가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인 거죠. 형용사적 용법이고 아니 그러면 for language가 중간에 낀 건 뭔데?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우리가 해석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있는 이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언어가 생성하는 편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됐나요? 투부정사에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일단 해석을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걸로 하고 의미상의 주어의 가장 시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투부정사 앞에 써야 된다는 거. 얘를 애들만 영작하다 보면 for language를 뒤에 쓴다든지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 위치는 투부정사 앞에 쓰면 된다. 있는 이가. 되나요? 언어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방법이다. 넘어갈게. 동물들이 B 플러스 PP 수동태죠. 근데 이제 언어가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때 동물들이 대부분 사용이 된다? 왜냐면 동물들이라는 게 되게 familiar, 익숙하거든? To everyone. 모든 사람들한테 되게 다 익숙하니까 동물을 이용한 비유의 언어의 새로운 이제 의미가 탄생되기도 하나 봐. 비유의 방법에 의해서 동물 표현은요. 사용한다. 뭐를요? similarity가 유사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동물들의 표현이 어떤 유사성을 활용을 하게 돼. 그 동물과 인간들 사이에. 동물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묶어주고 people 꾸며주면요. 애가 비동사니까 주격관계대명사지. 용기 있는 이란 얘기라서 용기가 없는 사람, 되게 그런 사람들은 are called. 불려진다? 치킨이라고 불려져요. 이거 겁쟁이를 우리 치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미국에서. 반면에 brave leaders, 되게 용기 있는 그 리더들은요, are said, 말해진다, 뭐라고? 그 lion hearted니까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이름을 그렇게 불려지고 일컬어지게 된대. 하나만 체크해주면 쉬운 것들을 뺄게요. 여기 are plus said to be까지 일단 밑줄 쳐주면 say가 수동태면 뒤에 to 부정사를 써야 돼. 다시 say가 수동태면 뒤에 to 부정사. 이 자리 체크해주면 돼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치킨이라고 불려주고 용기가 있는 사람은 라이언 하트드라고 이름을 불려지게 돼.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It is not hard. 어렵지가 않아. 뭐가? 보는 게. 논리를요. 어디 뒤에? 이런 비교 뒤에 있는 논리를 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당연하지. 왜냐면은 사자는 되게 용감한 애들이니까 그 다음에 치킨을 그 먹이사슬 중에서도 밑에 있는 애들이니까 걔네는 겁쟁이라고 불려지고 아니면 사자의 심장을 가졌구나. 넌 정말 용감하구나. 라고 하는 게 인간과 동물 사이에 어떤 유사성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예시이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지. 괜찮죠? 여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요거 체크해주고 완전한 거 체크해주고 B 플러스 PP 수동태인데 뒷문장이 수동이면 어떻다고요? 완전하구나. 그 다음에 say가 수동태면은 투부정사 써야 되는구나. say가 수동태면 투부정사 써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의문사가 주어에 이렇게 한 방의 기능을 하는 있는 이가로 해석되는 것이 있구나. 일단 이 문장에서는 한 그 정도를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물의 비유는요. 동물의 비유가 based on, 기반으로 하고 있다. 뭘? 아주 밀접한, 가까이서 보는 observation을 관찰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동물 행동을 가까이서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자는 되게 용감하고 보이고 그 다음에 치킨은 되게 용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걸 밀접한 관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기반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얘기 하고 싶나 봐. 근데 what if 체크해주고 만약에 뭐뭐라면 어떨까? 라는 얘기죠. 만약에 뭐뭐라면 어떨까? 그러면 만약에 casual 하면 이제 무심결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무심결에 이렇게 관찰해본 동물을 관찰해본 게 leads 이끌면 어떻게 어디로? false가 잘못된 assumption이 가정이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정으로 이끌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잘못된 해석이 get in the way가 방해하다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뭔가 제 행동을 잘못 해석해서 방해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가정으로 이끌면 어떨까?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이것은 종종 been, 그렇다, 어떤 케이스, 그런 경우였어. 영어 동물 표현에서. 다시요. 어떤 동물을 잘 관찰한 다음에 사자는 정말 용감해. 그래서 사자의 심장을 가진 이라는 용감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 생겨났는데 근데 잘못 관찰한 다음에 잘못된 영어 표현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면 어떡하지? 근데 흥미롭게 영어 동물 표현과 함께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 왔어 이런 얘기죠. 케이스라는 건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 종종 있었어 이런 거. 그럼 이제부터 잘못된 그 관찰로부터 잘못된 영어의 그 동물들을 활용한 어떤 표현들이 있었나 봐. 볼게.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악어의 눈물이라는 게 되게 좋은 예시가 되는 거야. 또 나왔네요. 주어 자리에 있는 원은 그냥 사람이란 얘기고 여기 say가 수동이면 뒤에 투부정사 쓴다 그랬지. 어떤 사람이 말해지는데 weep은 흐느껴 울다거든. 그래서 악어의 눈물을 흐느껴 울고 있네 라고 말해준대. 만약에 그들이 pretend도 투부정사 써야 돼. pretend가 뭐뭐인 척하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들이 슬픈 척 한다면 언제요? 걔네가 are not, 그렇지 않은데. 다시 어떤 사람이 슬픈 척을 해. 언제? 그들이 안 그런데. 결국 뭐 하지 않은데 슬프지 않은데. sad가 생략된 거죠. 그들이 슬프지 않은데 그들이 슬픈 척을 한다면 아유 제 악어의 눈물을 흐느껴 울고 있네 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해지게 된대. 우리가 그래서 거짓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단어 중요하고 pretend 투부정사 쓰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are not 뒤에 sad가 생략된 거니까 are not이 맞고 don't가 아니라는 거. 생략된 게 원지를 찾아주면 된다 그랬죠? 안 슬픈데 되게 슬픈 척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한대. 이 아이디어는요, comes from, 온 건데 아주 인기 있는 믿음으로부터, 그러니까 널리 퍼져 있는 인기 있는 믿음으로부터 오게 된 거야. 어떤 믿음? 또 묶어주고 이렇게 동격으로 표시해 볼게요. 어떤 믿음이냐면 그 악어가 흐느껴 우는구나. over는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먹이, 무슨 먹이? 걔네가 죽인 먹이. 자기가 죽여놓고 불쌍해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악어가 죽인 그 먹이에 대해서 악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린대 야는 이런 되게 널리 퍼진 인기 있는 어떤 믿음으로부터 그런 생각이 오게 되었어. 됐나요? 내가 이렇게 동격의 대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아니 동격의 대시는 어떻게 아나요? 앞에 belief는 이제 명사, 믿음이란 명사죠. 명사를 써주고 뒤에 대시를 쓴 다음에 뒷문장을 완전하게 쓰면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아니 그렇다니까 라고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부터 온 거야. 무슨 믿음? 악어는 자기가 죽인 그 먹이에 대해서 눈물을 흘린대. 그 믿음 이렇게 동일하게 동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동격의 대시를 구분하는 방법은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동격의 대시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앞에 명사, 뒷문장이 완전한 거. 동격의 대. 왓이 안 된다라는 거지. 왓은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 거니까. 됐죠? 이때 데이킬은 목적격에 생략된 거니까 자기가 죽인 먹이를 가지고 막 운대. 근데 사실은 뭐냐면 the fact is 사실은 악어는요 seem 보인다 우는 것처럼 보여. 뭐 하는 동안? 그들이 먹는 동안에 진짜 이렇게 막 먹이를 막 먹으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그들의 눈은요 stimulate가 자극하다거든. 눈이 자극이 되기 때문이야. 언제? 근육. 무슨 근육? around the mouth. 그 입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요 move, 움직일 때. 왜? 먹기 위해서. 다시. 악어가 그들이 잡은 먹이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is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거니까 대시 생략된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악어가 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먹는 동안에 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그들의 눈이 자극을 받아서 그런 거야. 뭔가 이렇게 악어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리잖아? 그럼 이렇게 벌리게 되면 이때 벌리는 그 근육이랑 눈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자극하게 되거든? 그래서 벌릴 때 이게 자극이 되는 거니까 걔도 모르게 눈물이 이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자극이 되거든. 언제? 근육. 몸 근육. 입 주변의 근육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입 주변에 있는 근육이요. 움직일 때.
먹기 위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물은요, 오직 그냥, 이 단어 괜찮네요. 피지컬이 물리적인, 신체적인 이런 얘기니까 단순히 그냥 신체적인 반응이었던 것 뿐인 거지. 우리 아까 처음에 to do with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 근데 nothing to do with 이렇게 된 거니까 감정과는 해석 어떻게 해요? 관련이 없는. nothing to do with가 뭐라고? 관련이 없는. 다시요. 그들의 눈물은요, 그들의 눈물은 그냥 신체적인 반응인 거였던 거야. 감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너 너무 슬퍼서, 근데 슬퍼서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자극돼서 그래서 우는 거였지. 라는 얘기. 됐습니까? 네. 지워볼게. 그래서 악어는 잘못된 인간이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서는 악어는 뭐 불쌍해서 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 또 이런 표현이 있나 봐. making a beeline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beeline이 원래는 뭐 저희 꿀벌의 선 이런 얘기다? 근데 making a beeline이라는 얘기는 belongs, 속해요. 어디에? 그룹인데, 동물 표현에 속하는 거야. based, 기반으로 한. 얘 꾸며주는 거고요. 뭐를 기반으로 한 거냐면, flood 체크해주고, 플러드라니까 결점이 있는, 결함이 있는 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결함 있는 관찰이라는 건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그걸 이제 확인을 했다는 얘기니까 이 단어가 중요하겠죠. 잘못된 관찰, 결함이 있는 관찰로부터 동물 표현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making a beeline이라는 표현이 된대. beeline이라는 건 전형적으로 의미하는 거야. straight line, 그러니까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between two points, 그 두 지점 사이에 직선을 얘기하는 게 beeline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영어에서 야, making a beeline 이렇게 하면 곧장, 직진 이런 얘기를 영어에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지. 만약에 너가 make a beeline, 어떤 그 직선을 만들어 누군가라든지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너 뭐하니? 아니면 너 뭐 할까? 너 심부름 다 하고 make a beeline 하면은 직진으로 와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그 말을 한다라는 건 너가 go straight, 직진으로 가라는 거야. toward, 어디를 향해서? 너의 목적지를 향해서 쭉 직진으로 가라는 거야. 쉼표 있네. 무시하면서 모든 것을요. along은 따라서란 얘기니까 뭐 집으로 가는 길에, 아니 그 목적지를 따라서 가는 길에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면서 너의 목적지를 직진으로 향해서 가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래. 잠깐 볼게. if가 접속사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접속사 있는 거니까 한 번 주어 동사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얘가 주어, go straight가 동사라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쉼표가 찍혔고 ing 있으면 얘가 뭐라고? 분사구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뭐 하면서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 그냥 딱 직진으로 가는 걸 make a beeline이라고 이야기를 한대. 그래서 예시를 여기서 들어주고 있나 봐. 예를 들어서 너네 엄마가 아마 말했을지도 몰라. 뭐라고? 너한테 make a beeline 하라고. 홈으로요. after school. 학교 끝난 다음에 집까지 곧장 직진해서 와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 tell은 목적어 쓰고 to 부동사 써야 돼. 연결해주면 되죠? tell은 to. 아마 너 학교 끝나고 곧장 직진을 해서 집으로 와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 이제 너는 아마 궁금해할지도 몰라. 뭘인지 아닌지죠? 넌 궁금해할지도 몰라. 꿀벌이 fly straight, 정말로 직진으로 가는 걸까? 어디로? 장소로. 무슨 장소? They wanna go.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로요. 그 꿀벌들이 정말로 직진해서 가는 걸까? 라는 걸 너는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 꿀벌 진짜 직진해서 가서 make a beeline이라고 하는 게 직진으로 간다라는 거 의미하는 건가? 궁금해할지도 몰라. 됐나요? 중요한 거 볼게. if 체크해주고 if의 의미가 뭐라고?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그러면 if의 라이벌이 누구라고요? whether이 아니라는 거.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if랑 whether이라는 게 의미 자체가 둘 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둘 다 거의 비슷하다고 쓰인다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결국 얘랑 똑같다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아니 그러면 대세 라이벌이 아이고 말해버렸네. if의 라이벌이 누구라고? if가 정답일까요? 대시 정답일까요?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if랑 whether은 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을 때 대세는 언제 써? 해석을 것이라고 해주면 돼요. 것. 나는 알아. 너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아니면 나는 몰라. 네가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 이런 개념으로 가지면 되는 거.
그래서 넌 아마 궁금해할지도 몰라. 뭐가 정말로 그 꿀벌들이 직진으로 오는지 아닌지 이렇게 가시면 되죠. 어디로요? 지금 장소니까 where 쓴 거죠. 의, 주, 동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그들이 가야 하는 그곳에 직진으로 정말로 가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른대. 의주동 안 할게. 의주동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 꿀벌들이 정말로 가는지, 직진으로 가는지, 어디로? 어떤 장소로. 무슨 장소? 그들이 가고 싶은 장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들이 가고 싶은 장소.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place. 너무 뻔하지.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너무 뻔하면 생략할 수 있어요. 다시. 앞에 선행사가 where인데 관계부사 where 썼죠. 근데 선행사가 place, 장소지. 그러면 이게 너무 뻔하잖아? 선행사가 너무 뻔하면 선행사를 생략하거나 아니면은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가 있거든. 둘 중에 하나만 그냥 생략할 수가 있어. 그래서 place가 날아가고 그냥 바로 where를 썼구나. 다시 해석해볼게. 꿀벌이 정말로 날아가나? 장소로. 뭔 장소? 그들이 가고 싶은 장소. 내가 가고 싶은 장소로 정말로 직진으로 해서 가는지 아마 지금쯤 너는 궁금해할지도 몰라. 여기까지죠. 정답은 뭐냐면, 대답은 뭐냐면 또 대시 생략됐고, 사실 정답은 뭐냐면 they don't, 그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여기도 중요하다. 또 대동사 나왔는데 아니 그들은 뭐가 아니라는 거야. 그들은 직진으로 가질 않는다라는 거야. 얘가 생략된 거다. They do not fly straight. 이렇게 가주면 돼요. 그들은 정말로 직진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do not 자리 체크해 준 다음에 오답 패턴은 뭐야? do not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are not이 정답일까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대동사, 앞에 일반 동사 받는 거니까 don't 쓰는 게 맞는 거. are not 아니라는 거. 그들은 정말 사실상 그렇게 직진으로 가지가 않아. 너가 observed, 관측했던 것처럼 그들은 make, 만든다. irregular 하면 불규칙적인, twist는 뭐 꼼 이란 얘기니까, 그리고 turns는 회전 이란 얘기죠. 그들의 비행 동안에. 그러니까 꿀벌들이 너가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불규칙적인 꼬기도 하고 아니면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지. 그들은 종종 그냥 막 멈추기도 한다? 쉬기 위해서. 그리고 take a long way around it. 그러니까 그들의 길을 좀 길게 멀리 좀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뭐 길게 가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한대. 여기 체크하면 되겠다. stop to 부정사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잠시 쉬기 위해서 멈추기도 한다. 됐나요? stop 다음에 ing 하면은 하는 것을 멈추다. 근데 쉬기 위해서 멈추기도 한다. 그 다음에 해석 먼저 해볼게. 오직 뭐 할 때? 그들이 돌아올 때 집에요. 뭘 가지고? 꿀, 로드는 짐이란 얘기니까 꿀을 짐을 가지고 돌아올 때요. 그때만 그들은 만든다, 직선을. 다시. 여기는 내가 따로 강의를 찍으려고 하거든. 뭔 얘기하고 싶냐면 일단 it, is 이렇게 체크해주고 여기다가 that 체크해준 다음에 이름을 우리 그냥 써두기만 할게. it, that 강조. 이때 강조는 내가 따로 강의를 찍을 테니까 그 강의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본인이 혼자 공부할 때 이 문장이 해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강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설명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해석을 먼저. 다시요. 오직 그때만 언제 걔네가 집에 돌아올 때 뭐를 가지고 꿀의 짐을 이렇게 꿀을 따가지고서는 짐을 싣고 돌아올 때 그럴 때만 그들이 직선으로 만든다? 됐나요? 그 다음에 꿀벌의 경우에는요. 오직 true. 진실의 only part, 약간의 일부만이 come to 이렇게 했는데 come to 동사원형 하면 뭐뭐 하게 되다. 이게 대표하다, 나타내다 라는 얘기니까 전체를 나타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잘못된 상식으로부터 이게 잘못된 관찰로부터 나온 거고 꿀벌 같은 경우는 관찰을 하긴 했는데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직진으로 올 때만 딱 관찰하고 얘는 맨날 직진으로 갔나 봐 라는 것이 전체의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사례가 되었다라는 거죠. 됐어? 마지막은 내가 다시 강의를 찍는다고 했으니까 이때 여기 체크해주고 이때는 뭐 이 자리가 와시 안 된다라는 거 뭐 이 정도를 체크해준 다음에 나머지는 괜찮겠다. 그치? 되게 기네.
나는 강의를 한 번에 찍긴 하는데 한 번에 찍을 테니까 너무 길면 잠깐 멈췄다가 필기하고 그 다음에 뭐 좀 쉬었다가 좀 다시 듣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 계속 갈게요.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얘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이러한 비유라는 게 기반으로 한 건 아니구나.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 같은 것들은 쉽게 사라지진 않는다. 언어 속에서. 아유,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것이 쉽게 사라지는 것 같진 않아. disappear 한번 체크하고 갈까? 문제 자주 나오길래 disappear는 의미 자체가 사라지다 라는 1, 2 형식 동사라서 목적 없어서 IS 형태가 안 되죠. 그래서 be disappeared 이런 말은 자체가 이제 없다. 그냥 disappear가 맞구나. 그냥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고 쉽기 때문에 넘어갈게. 아니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속에서 쉽게 사라지는 것 같지가 않아. 사실 부분적으로 이러한 표현 때문에 듀트 또 났네. 바꿔 쓸 수 있는 거 because of요. 알죠? 또는 owing to. 이러한 표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어떤 믿음? 악어는 흐느껴 울고 꿀벌들은 항상 직진으로 가잖아. 그들의 목적지에 이렇게 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대. 다시 볼까? 이때 대세다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해준 다음에 이때 대세 이름이 뭐라고? 앞에 belief가 명사네요. 악어가 울어요. 그리고 꿀벌은 직진으로 도착지에 가, 목적지로 가. 뒷문장이 완전하지. 그러면 앞에가 명사고 대시 있고 뒷문장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 대신 아까 얘기했던 동격이 대시 되는 거지. 그리고 때때로 의미,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의미가요. not be obvious. obvious는 명백한이란 얘기니까 좀 명백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좀 그럴 때가 있어. 또 예시. 예를 들어서 무엇이 comes 떠오르니 너의 마음속에 언제? 너가 들었을 때 이 문구를 이런 구절을요. 흰색 코끼리 아니면 까만색 양 이런 말이 들으면 너 뭐 생각나? 뭐가 너의 마음속으로 떠올라? 이런 얘기인데 의문사는 단수 취급해야 돼서 여기다 지금 s를 꼭 붙여줘야 돼요. 근데 얘들아 흰색 코끼리 하면 네 뭐가 떠올라? 아니면 까만색 양 하면 넌 뭐가 떠오르니? 정말 명백하지 않은데 나 잘 모르겠어. 지금 이런 예시가 되는 거죠. 정말 명백하지 않은 그런 예시 같은 경우도 있어. 설명을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문구를 듣는 것이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했지? 아이고, 잘못했다. 여기가 좋아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본 사람 쉼표 찍혔고 쉼표 찍힌 거니까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면 듣는 사람 이러한 문구를요. 처음으로. 그치? 이러한 문구를 처음 들어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cannot, 할 수가 없다, 추측할 수가 없는데 그것들의 의미를 추측할 수가 없대. 표현, 그러니까 흰색 코끼리라는 표현은요. comes, 온 거다, 태국으로부터 왔어. 아주 옛날에 태국에서 흰색 코끼리는 엄청 rare, 희귀했거든? 되게 희귀했대. 그래서 뭐 됐는지 이렇게 나오기는데 이제 여기는 하나 체크하고 hearing.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고 여기가 동사인 거죠. 캔낫부터 동사. 그럼 여기 ing 이렇게 낀 건 뭐야? 분사구문. 됐지? 100번 한 거 같은데 분사구문 넘어갈게요. 이제 흰색 코끼리를 태국에서 그 말이 유래가 됐는데 흰색 코끼리라는 건 되게 희귀한 그런 코끼리야.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코끼가 발견이 될 때마다 너무너무 희귀하니까 그 흰색 코끼리가 딱 발견이 될 때마다 그 흰색 코끼리는 was given, 주어졌다, 왕한테 이제 선물로 주어진 거지. 그럼 이제 그 왕이요, then, 그런 다음에 주는 거야. 그 코끼리를 뭐로써? 그 왕실의 선물로써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지. 왕실 선물이니까 누구한테 줬을까? 되게 특이하게 그 왕이 싫어했던 사람한테 선물로 줬대. since, 왜냐면 그 아름다운 그 동물이 cost라는 게 돈을 들게 하다 이런 얘기거든. 엄청나게 큰 돈을 들이게 했거든. 뭐 하는데? 돌보는데. 됐나요? 다시. 그 왕이 희귀한 흰색 코끼리를 받으면 그거를 왕실의 선물로서 어떤 사람한테 주게 된대. 근데 어떤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왜냐면 이때 because 접속사니까. 왜냐면 흰색 코끼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었거든. 걔네들을 키우는데. 그 코끼리를 이제 돌보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게 했대.
그러니까 아무도 근데 refuse, 거절할 수가 없는 거야. such a present, 이런 선물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지. 왕이 주는 선물이니까 당연히 거절할 수가 없었겠지. 근데 이것은요, financially, 금전적으로 ruin, 망치게 되었다. 그것의 주인을. 너무 가난한데 코끼리 엄청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먹이도 되게 많이 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돈을 너무너무 많이 들게 했다라는 거죠. Moreover, 게다가 이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였거든. 뭐가? 얘가 진주어다. 얘가 가주어. 그 다음에 얘가 진주어. 게다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게다가 이것은 엄청난 심각한 범죄였어. 뭐가? 미스트리트 하면 잘못 대우하다 뭐 이런 얘기할까 봐 학대하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선물을요, 왕으로부터 온 선물을 막 잘못 대우하거나 잘못 대접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였거든. even 심지어 riding it, 그 코끼리 그럼 타고라도 다녀야겠다. 근데 그 코끼리를 타는 것조차 not allowed, 허가되지가 않았었대. 그래서 그 흰색 코끼리라는 건 almost, 거의 useless 단어 체크해주면 되겠네. 쓸모가 없었다. 아니 팔 수도 없고 아니면 탈 수도 없고 하는 거니까 그 코끼리는 정말 쓸모가 없었다. 그래서 이 표현, 무슨 표현? 소개된 표현,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디 썼고요. 영국에요, 18세기에 소개된 이 표현은요, turn out이 동사고 드러나다, 밝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썼는데 걔네가 이제 어떤 표현이라고 밝혀주냐면, 와 정말 유용한 표현이다. for, 뭘 위하는데, describing, 전치사니까 ing 썼는데 묘사하는데 정말 딱 좋은 표현이다. 뭘 묘사해? 돈이 많이 드는, 하지만 쓸모없는 대중 건물들, 이런 거에 와 저 흰색 코끼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딱 좋은 표현이네 라고 그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대. 오늘날요, 그 표현은 사용됩니다. 나타내기 위해서. 그 어떤 것들을, 그 어떤 것이 뭔데? 돈이 많이 드는, 그리고 쓸모가 없는 어떤 사람에게 돈이 진짜 많이 드는데 진짜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아유 저 흰색 코끼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대. 됐나요? 해석은 진짜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고 여기 이디만 좀 체크하자. 이 표현이 아니 무슨 표현? 소개된 표현인 거니까 분사구문 ing being 생략됐고 이디만 남은 거죠. 소개된 거. introducing 아니라는 거. 소개된 이 표현은 정말 발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유용하군. 어디에? 묘사하는데. 코스틀리는 LY에 붙었지만 형용사야. 돈이 많이 드는, 하지만 쓸모없는 대중 건물들을 저 돈이나 많이 들고 저렇게 건물을 지은 저거 쓸모없는 건물. 이렇게요. 오늘날 이것은 사용되었다. 여기 체크할게. 비동사, 유즈들. 투부정사 쓰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유자를 체크하라는 얘기죠. ing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나타내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을, 그 어떤 것이 뭔데? 되게 돈이 많이 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는 것들을 지칭하려고 그 단어가 이제 사용되게 되었다. 됐어? 와, 2페이지나 남았네? 쭉 갈게. 블랙 sheep이라는 게 뭐냐면 까만색 양인데, 그러니까 흰색 코끼리처럼 얘가 주어네요. 이 까만색 양이라는 것도 are not common, 되게 흔하지가 않았대. 양 하면 다 흰색이잖아. 그러니까 까만색 양이라는 건 흔하지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의미했다. trouble, 뭔가 문제를 의미했대. 그 주인에게. 까만색 양이 탄생한 문제인 거야. 왜냐면 그 표현은요, is 어디서부터 오게 된 거냐면 그 영국 English history, 영국의 역사. 그러니까 sheep farming이니까 양농장에서 그 영국 역사로부터 오게 된 게 이 표현이래요. 아주 옛날에 그 까만색 울이라는 건 양털을 얘기하겠죠. 까만색 양털이라는 건 이 단어 중요하겠다. worthless. 아까 useles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똑같은 거지. 쓸모가 없었어. 까만색 털은 쓸모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까만색 털이 거의 불가능하거든. 뭐가? 다이가 염색하다는 얘기니까 그게 정말 불가능했거든. 뭐가? 염색하는 것이. 까만색 양이 그래서 태어나게 되면 그 주인은 보았다. 그것을 뭐로써? 불운으로 보게 되었대. 그래서 오늘날 표현, 그러니까 까만색 양이라는 표현은 나타낸다. odd 하면 이상한, 그리고 unpopular, 인기가 없는 멤버,
구성원을 얘기하는 거고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룹의 구성원을 이야기하는 거래. Perhaps 아마도 왜 그러냐면 인기 없는 그 까만색 양이요. stood out 하면 stand out의 과거인 건데 뭐 두드러지다, 눈에 띄다 이런 얘기라서 왜냐하면 까만색 양이 어떤 하얀색 양 그룹 안에서 되게 튀기 때문에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가족들 중에서 넌 정말 까만색 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대. 인기 없는 멤버라든지 아니면 좀 튀는 멤버한테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은요. 오직 몇 개의 예시일 뿐이야. 영어 표현에서. 그리고 또 나왔네. 아까 have to do with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였으니까 이렇게 ing를 꾸며주는 거라서 동물과 관련이 있는 이렇게 가지면 되죠. 분사로. 동물과 관련이 있는 재미있는 영어 표현들 중에 몇 가지인 것뿐이야. Watch for others. 찾아봐라 다른 것들을. 뭐 할 때? 너가 더 많은 영어를 배울 때. 뭐 할 때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는? 너가 다른 영어를 배울 때 너가 영어를 배울 때 다른 단어들도 한번 찾아봐. 또 명령문으로 좀 호기심을 좀 가져봐 이런 얘기지. About them. 그 표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봐. 그리고 좀 찾아봐.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뭐를요? 뿌리를 좀 찾아봐. 이게 재밌는 방법이야. 무슨 방법?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됐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재미난 방법이다.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 여기는 진짜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해석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슬라이드 잘못된 거였구나. 여기가 마지막이 맞다. 아까는 다른 학교 슬라이드였던 것 같아.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 그래서 동물들과 그 다음에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 어떤 관련성이 있었고 이제 어떤 예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니까 잘못된 관찰로 만들어진 거 아니면 뭐 그걸 명확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예시가 있는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아까 동격에 대해서는 좀 2번이나 설명을 해봤으니까 체크해보고 다음에 자기가 동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나. 동격에 대해서는 뭐라고? 명사 있고 대시 있고 뒷문장이 완전한 거 그걸 좀 찾아주거나 아니면 전치사 관계되면서 뒷문장이 완전한 거 뭐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이때 강조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끊고 강의를 다시 촬영해 볼 테니까 그거는 좀 따로 참고해서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 수고하셨습니다.